초등학교 5, 6학년 하이레벨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문제집의 맨 뒤에 있는 하이레벨 문제나 아니면은 A, B, C 단계 문제, 그 다음에 최고 수준 문제, 여기를 스킵하는, 그냥 넘어가는 분이 많은데 이거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풀 때 반드시 여러분은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수학적 개념 공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개념을 공부한 후에 이걸 풀게 되면은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선행학습, 선진도 선행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선행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이레벨 문제나 C단계 최고 수준 문제를 제가 이제 풀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수학적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러한 개념들 공부를 연습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중학교 1학년 책 따로, 2학년, 3학년 책, 고등학교 1학년 책까지 따로 하면서 이 선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죠? 그 하이레벨 이 문제 안에 이미 이런 내용들이 수학적 개념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를 개념 공부와 함께 이걸 천천히 풀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 풀지 않고 스킵을 해버리게 나중에 푼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는 별로 좋은 그 선행학습을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서 또 따로 가서 이렇게 선행학습을 합니다. 이 문제는 스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선행학습을 하는 거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초등학생 문제집을 풀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이 최고 수준 하이레벨 문제를 넘어가지 마시고 하루에 한 문제라도 좋으니까 어떤 수학적 개념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푸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와 9분의 2 빼기 2와 9분의 2 마이너스 빼기 1과 6분의 5 곱하기 4 혼합 계산입니다. 자, 여러분은 대분수가 나오면 계산할 때 반드시 가분수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하고요. 뭐 곱하기나 빼기가 있다. 그럼 곱하기를 먼저 하는 거 다 아시죠? 빼기 나중에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대분수 가분수로 고칩니다. 9분의 2, 9, 18, 20 마이너스 9분의 20 마이너스 6분의 6일은 6, 11 곱하기 4네요. 자, 여기서 보면 자, 통분을 해야 돼요. 통분은 반드시 최소 공배수로 합니다. 그냥 막 곱하는 게 아니라 6하고 9를 곱해서 54로 통분하는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최소 공배수로 하고 숫자가 커지면 여러분은 틀릴 확률이 커져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약분은 뭘로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 개념들을 자꾸 외웁니다. 용어도 외우고 최대 공약수로 약분합니다. 그래서 분수 계산에서 아주 중요한 통분과 약분, 그 개념 속에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에 18로 합니다. 여기다 2 곱하고요. 여기다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9분의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가 18분의 40 빼기 33, 여기가 40 빼기 33, 7이네요. 4를 곱하면 28, 그죠? 여기가 7이고 곱하기 4를 한다고 칩니다. 그럼 여기 약분이 돼요. 또 2하고 2, 9, 18, 2는 4에서 9분의 14네요. 9분의 20 여기다 이제 는을 붙여주면 되시겠죠. 이렇게 풀이 과정이 마이너스 9분의 27에 14 해서 9분의 6 약분하면 얘가 3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눈높이를 많이 하고 뭐 그런 연산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은 이걸 다 맞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이 혼합 계산과 이 첫 번째 이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이걸 읽고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그 다음 연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 식을 쓸 수 없고 그럼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이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죠. 자, 물이 가득 들어있는 병의 무게를 재어보니 2와 9분의 2kg입니다. 자, 물 플러스 병 이렇게 재봤더니 얘가 얼마냐면은 2와 9분의 2kg이었고 물을 4분의 1만큼 마시고 났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시고 나서 재어보니 1과 5분의 6입니다. 그러면 2와 9분의 2 여기에서 1과 5분의 6을 빼버리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4분의 1 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물 4분의 1이 빠졌으니까 마셔버렸으니까. 그런데 원래 있던 물은 뭐겠어요? 4분의 1 물이니까 2와 9분의 2에서 1과 5분의 6을 빼면 얘는 물의 4분의 1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해야 전체 물의 무게가 되겠죠. 근데 이걸 병의 무게를 구하니까 병과 물의 무게에서 이걸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문장을 읽고 소리내서 소리만 내는 게 읽는 게 아니라 문해력,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이 말을 읽으면서 이 식을, 즉 첫 번째 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식을 가지면 이 문장 세 줄을 여러분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자, 이 물과 병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병의 무게, 그 무게가 2와 9분의 2인데 거기서 물을 4분의 1쯤 마시니까 1과 5분의 6 남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4분의 1의 물의 양이고 전체 물의 양은 거의 4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전체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 병의 무게에서 전체 물을 빼면 이게 바로 병의 무게가 되는 겁니다. 문장도 이해할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고 이 식을 쓸 줄 모르면 아무리 연산을 빠르게 정확하게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연산은 그냥 연산일 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문해력입니다. 이 문장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식을 썼으면 이 과정을 통해서 연산을 합니다. 그럼 얘도 반드시 답이 3분의 2 킬로그램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병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자, 이제 이 계산을 중학교 유리수 배웠다면,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유리수 계산을 여러분이 배웠다면 그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나오는 유리수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죠? 유리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초등학생은 뭐라고 씁니까? 이거를 대분수 또는 분수 이렇게 쓰죠. 근데 중학생은 이런 분수나 소수 이런 것들을 우리를 전부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걸 두고 이름을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자, 이거 계산할 때 자 보십시오.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거는 맞습니다. 68, 20, 마이너스 9분의 20, 마이너스 6분의 11 곱하기 4. 굳이 가로를 통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배 법칙을 씁니다. 9분의 20 빼기 9분의 20 곱하기 4. 그죠? 얘를 이렇게 여기도 곱하고 얘를 여기도 곱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빼기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부호는 마이너스고 얘랑 곱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두 번째는 마이너스 플러스 6분의 11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할 때 구구단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9분의 20이 여기는 하나가 있고 9분의 20이 4개가 있는 거잖아. 9분의 20이 1개, 여기는 9분의 20이 4개인데 빼니까 마이너스 3에 9분의 20 되겠죠. 그 다음에 자 6분의 11 곱하기 4. 여기서 약분합니다. 1, 3, 2, 3을 약분한 거예요. 그러면 자, 는을 제가 다 안 썼네요. 등호를 써주시면 좋죠. 계산 과정에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20. 여기는 플러스 3분의 22.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계산하면 중학교 과정이 되는 거죠. 이걸 다시 책 하나를 하고 문제집 하나를 더 풀면서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라는 걸 알아야지 중학교에 나오는 중1에 나오는 유리수 계산과 초등학생에 나오는 대분수 계산이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 두 문제는 다음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